자동차 부품업계가 빚을 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동차업계 돌파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부각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3년 만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달부터 확진자 관련 정보를 지우는 인터넷 방역단이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가 은행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게 업계 하소연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업체 도어 트림 등 내외장재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해외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 상반기 매출이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울산 공장을 비롯해 국내 9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지만 다행히 한 명의 인력 감축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빚을 내서 간신히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은행 이자도 갚기 힘들 뿐더러 내년을 대비한 투자는 아예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생산해가지고 공급할 공급처가 없어 받아주지 않으니까 놀리면서 급여는 나가야 돼.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2차 협력업체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지난 3월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후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언제쯤 정상 회복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울산시와 일자리 지키기 1호 기업으로 협약을 맺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은행에 대출 내 갖고 어째도 이 위기는 무조건 하고 극복해야 되니까 한 명 열애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제 자신의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해외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 중단 탓에 올 상반기 자동차 부품 수출이 28.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타격에 휘청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고용을 유지해 나갈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울산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 융합 등 3개 분야에 5년간 16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치를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그린 뉴딜 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자율주행, 도시명 항공기 등 미래형 이동수단에도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곧 울산 1공장 라인 1개를 전기차 전용으로 바꾸고 수소전기차 넥소 생산량을 9월부터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 울산의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생산 시설이 잇따라 울산에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계도 이번 정부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고무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자동차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울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침체에 빠진 울산 경제를 구해낼 경기 부양책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부각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3년 만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의 한 주택. 2016년 4월 울산지검 황모 검사는 울산경찰이 이곳에서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의심되는 데다 시가로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고래고기 대부분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8월 한 고래보호단체가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사가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30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어떤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희가 하게 되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지휘 아래 수사가 시작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황 검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귀국한 뒤에도 돌려준 게 정당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의 불청구로 인해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 울산경찰은 황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을 고발했던 고래보호단체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불법 유통을 근절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공수처에 진실 규명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선이 공개되죠. 하지만 공개 기한인 2주가 지나도 여전히 동선 등 정보가 남아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달부터 확진자 관련 정보를 지우는 인터넷 방역단이 운영됩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철저한 방역과 홍보로 차츰 활기를 되찾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손님이 있습니다. 회식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짬짬이 오시는데 혹가다 그 팀에서 한 분 정도씩 그렇게 거기 걸렸던 집인데 왜 갈라 하느냐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접촉자를 빨리 찾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개된 확진자 동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선 등 개인정보가 남아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동선 공개 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이후에는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지만 2주가 지나도 SNS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관련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울산 확진자 동선이라고 검색을 하니 다양한 블로그 글이 뜨는데요. 이 글에는 지난 2월에 울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울산시는 인터넷 방역단을 꾸려 불필요한 동선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이 동선 일자가 14일이 지난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블로그나 맘카페 이런 책임자들한테 동선 삭제를 요청하는 쪽지나 메일로 보내서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하지만 인터넷에 퍼진 방대한 정보를 모두 찾아내 지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 해당 글 게시자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지자체 요청으로 삭제가 안 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56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31살 회사원으로 카자흐스탄 악타우 파견 근무를 마치고 입국한 뒤 KTX 울산역 선별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이 남성과 동거하는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입국 후 밀접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2일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구청 단속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내버려 두고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방문 점검을 나온 구청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중구보건소는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미포와 온산 등 2개 국가산업단지의 가동업체 수가 줄고 가동률이 추락하면서 생산과 수출액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가동업체 수는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1년 전에 비해 22개사가 줄어든 247개사이고 울산 미포 국가산단은 668개사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동률도 온산 국가산단이 87.3%로 1년 전에 비해 2.1%포인트 줄었고 미포산단은 87.9%에서 80.2%로 7.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2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의 실업급여 누적 지급 건수는 11만 50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만여 건이 늘었고 누적 금액도 1,503억 원으로 2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 울산 MBC는 스타벅스에서 벌어진 손님의 갑질 사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 손님 편만 든 회사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았죠. 반면에 울산의 한 음식점은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여 소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상범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갑자기 차량 쪽에서 직원을 향해 음식 봉투를 던지고는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손님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된장찌개 어디로 드릴까요? 그런 뉴스 보면 뭐 알바할 때 겪을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술 취하시면은 좀 말씀하시는 거라던가 이렇게 손 스킨십 하시는 것이 조금 불편할 때가. 들어올 때도 보시고 드시면서 볼 수 있으니까 간혹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거 보고 조금 하지 말라는 의도로 했어요.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녀들하고 비슷하니까. 딱히 별 생각 없었는데 저런 거 보니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알바생도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저희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손님분들도 저희한테 친절히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구 대표 축제인 울산 마두희 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6월 개최 예정이던 마두희 축제가 오는 9월로 미뤄졌지만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6